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8일 오후 4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국제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김정은과 시진핑은 뜨끔했을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나 일본은 안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중국에 대한 굴종적 정책과 한미일 동맹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1년밖에 남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는 접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에 들어설 정권이 또 문재인 노선을 이어가느냐 하는 데 대한 이 불안감이 있었는데, 적어도 일본, 미국, 호주 그리고 이 자유진영에 있는 요인들은 이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미중 관계가 제2의 냉전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대만 근방에 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기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근방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이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아질 곳은 대만 해협입니다. 시진핑은 역사에서 자신이 모택동과 동급의 지도자로 기록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대만을 흡수해 가지고 통일을 완성하는 그런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대만 북원에 군사력을 집중시켜서 대만 북원에서 싸울 때는 미국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하는 그런 군사력 배치와 훈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대만을 둘러싸고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 정세가 크게 바뀌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요약을 하면은 북한이라고 보라던 김정은에게는 추종하고 시진핑에게는 굽실거리고 미국과는 사사건건 다투고 일본과는 거의 적대관계, 그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문재인 정권이 외면해 버리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는데, 외톨이가 되면 될수록 문재인이 기울어지는 방향이 중국과 북한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 국민의 힘이 압승한 것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해양 문화권 세력이 압승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양 문화권 세력이라 하면은 대륙의 이 압제와 전체주의적인 정권과는 대립각을 세우고, 해양 문화권에 속하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등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권력에 속해 가지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 조건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세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일본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에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생기면은 반드시 그 여파가 한반도에 미치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수와 당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영향이 한반도에 미쳐가지고 그 국제적 흐름을 잘 이용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당나라의 힘을 빌렸다가 나중엔 당나라의 힘을 구축하는 아주 위대한 삼국통일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유라시아 대륙이 온통 징기스칸 세력으로 뒤덮이니까 그 영향이 고려로 들어가 와서 고려가 40년 동안 항전하다가
결국 항복을 했지만은 워낙 잘 싸우는 바람에 그 나라의 체제, 왕조는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나라가 물러나고 다시 명나라가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성계가 친명 정책을 써서 조선을 세울 수가 있었고 등등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6.25가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이 김일성을 뒷받침해서 김일성이 남한을 치도록 만든 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게 됨으로써 그 국력을 가지고 이제는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그 중국의 어마어마한 국력 팽창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으로서. 따라서 한국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yes or not이냐가 아니라 한국 중심으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자주적 노선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자주적 노선에서 제일 중요한 말뚝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걸 상수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국 관계, 북한 관계를 여유 있게 구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한미일 동맹을 흔들어 버리니까 중국으로부터도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비교적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압승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반중, 반김정은 정서를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박영선 캠프에서 외국인 중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한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호소를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뭡니까 무슨 조선 구마사 사건, 구마사 드라마 사건에서도 반중 정서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과 연관되어 본다면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표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중 감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즉 내년 대통령 선거는 친중 사대주의 노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친미 자주 노선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한다 이겁니다. 친미를 하면은 우리는 자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대우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중하면은 중국은 과거의 역사적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종소국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선거는 친중 사대주의냐 아니면은 친미 자주 노선이냐의 대결이 될 것인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친미 자주 노선이 친중 4대 노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중공정부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외세의 개입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북한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우리 정치인 중에서 요인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논의되고 있는 화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은 핵 억제에 우리가 머리를 써야 한다. 핵 억제를 하려면은 유일한 핵 보유국인 미국이 핵을 갖지 않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까지 안심시켜야 된다. 안심시키지 않으면 이들 나라가 독자적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어떻게 안심시키겠느냐?
나토의 모델을 도입을 하자. 나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뉴클리어 쉐어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현지에 두고 있는 나라가 미국에 유럽에 5개가 나라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그다음에 터키입니다. 이들 나라는 자국에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 전시에는 공동 사용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핵 무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 동북아시아에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뭐 대만도 넣을 수 있겠죠. 대만, 호주 이런 나라가 전술 핵무기 정도를 공유하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공개적으로 할 때가 아니냐 하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빼내간 전술핵도 재배치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도 한번 논의할 수 있다. 아주 이게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이야기가 아주 자유스럽게 나옵니다. 한국의 선택은 뭐냐? 한국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게 정도가 아니라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미사일도 단거리, 중거리, 단거리, 그리고 잠수함 발사 핵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자체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이거죠. 아니면 핵 공유 협정을 맺든지.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 등 이 야권에서 집권을 한다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 말을 꺼낼 리가 없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집권한다면은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 공동 사용권 이런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핵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이겁니다. 북한의 핵을 싹 없애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우리도 핵 능력을 가지는 핵 대 핵의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불가능하게 보였던 정권 교체가 상당한 가능성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